안녕하세요. 저는 폰킴이고요.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어떠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만이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양분하던 시절이었고, 애플이 차차 점유율을 늘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정말 삼성을 압도했던 스카이가 나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요즘에는 정말 휴대폰 찐 성지들만이 줄을 서고 핸드폰을 사는 경우가 있지만, 그 시절에는 제가 운영했던 공식 대리점, 제가 대표자로 근무했던 공식 대리점에서도 아이폰이 출시하는 날이나 갤럭시의 신형이 출시하는 날이면 아침 10시에 오픈하는데 8시 반부터 몇 명이 줄을 서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단통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 대리점에서도 정말 과감한 할인이 있었고, 그때는 휴대폰 성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카톡이 막 그렇게 활성화되던 때도 아니고, 성지 가입을 많이 하는 밴드도 많았던 시절은 아니었고, 자, 중요한 건 단통법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통신사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도 갑자기 지원금이 좋아지는 날, 보조금이 좋아지는 날에는 누구나 핸드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 또는 휴대폰 구입이나 휴대폰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덤탱이 쓰거나 뒤통수 맞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통 3사가 마케팅 비용을 어디다 많이 썼냐면, 통신사를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통신사 이동에 엄청나게 큰 돈을 썼고, 그리고 신규 가입에 큰 돈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어쩔 수 없이 통신사들은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보조금, 리베이트, 마케팅 비용을 진짜 엄청나게 쓴 거예요.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정말 죽는 소리를 많이 했던 거죠. 경쟁을 통해서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많은 판매를 했지만, 결국에 웃는 게 아니다. 왜냐면 그만큼 마케팅 비용도 지출이 컸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니네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중재를 해도, 또 그때만 알겠습니다 하고 통신사들은 다시 또 경쟁을 하고, 이런 게 진짜 10년 넘도록 반복이 되다 보니까 통신사도 지치고, 이걸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통신사를 보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치고, 호갱을 당하는 고객님들도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단통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결국엔 단통법은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부작용들을 정부와 국회와 통신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통신시장을 이끌고자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이제는 LG전자, 스카이, 모토로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는 삼성과 애플의 천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단통법이 생겨서 더 좋았던 부분들은 정부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K, KT, LG에 과징금을 수없이 먹였습니다. 그럼 통신사들은 과징금을 모아서 열심히 제공을 하죠. 형님들 200억 쏠게요, 받으세요.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서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통법을 어겼기 때문에 과징금을 먹이면 또 그 과징금을 통해서 세수로 또 사용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정경유착의 끝판왕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단통법이 참 의미가 없었죠. 이제는 단통법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정확하게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전환지원금이 생길 때만 해도 휴대폰 이제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전환지원금은 이미 철이 지난 휴대폰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는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죠.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기에는 대기업인 통신 3사도 내부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한 10년 전, 5년 전과는 다르게요, 본사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큰 행사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매장 오픈을 더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본사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예산이 없다, 예산을 본사에서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할 금액이 없다라는 식으로 많은 답변을 하는데, 통신 3사들은 예전처럼 만원짜리 고객, 2만원짜리 고객, 3만원짜리 고객, 10만원짜리 고객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유치를 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났고요. 한 명당 매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또는 알뜰 통신사를 사용할 만한 요금을 차지하고 있는 고객보다는 9만원, 10만원
적게는 5만원대, 6만원대 고객을 한 명 더 유치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의 요금제 담합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T, LG, SK 할 거 없이 고가요금제의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109,000원, 99,000원, 69,000원, 데이터량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서로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SK가 비싸요 이런 오해도 많았지만 지금은 SK, KT, LG 할 거 없이 요금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금제별로 몇 가지 구독 혜택이나 요금제에 대한 혜택은 다를 수 있지만 통신 3사가 귀신같이 서로 같이 모여서 요금제를 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통신 3사가 경쟁을 통해서 휴대폰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쓰는 것도 좋은데 SK텔레콤이 29,000원, 39,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를 해버리면 KT나 LGU 플러스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얘네들도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자, 또는 SK텔레콤이 69,000원짜리 요금제에 데이터 110기가를 제공해주고 갤럭시 S25 기계를 프로모션으로 무료로 제공해주는 요금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KT, LG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고 통신 3사가 요금제를 담합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더 획기적인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독려도 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담합이 뭡니까? 담합이 통신 3사에 물어보면은 담합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담합이 아니면 도대체 담합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통신 3사 간의 요금제 구간에 따른 혜택들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가장 크게 단통법이 폐지가 된 다음에 이통 3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요금제 경쟁을 통해서 요금제를 지금 말도 안 되게 11만원짜리 12만원짜리 요금제를 팔으라고 하고 있는데 7개월에서 8개월씩 유지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사라져야지만 단통법 폐지가 된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억울한 소비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점차 통신비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2020년이나 한 2022년쯤 되면 요금제 강매하는 시대가 없어지겠지. 나름대로 이런 꿈을 가슴에 안고 시작을 했고요. 뭐 써라 유지해라 의무 사용 같은 거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을 지켜왔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고 어떤 매장에 가면 할인이 1도 없고 이런 소비 불균형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느 매장을 가든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이든 KT든 LG든 내가 정당하게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신 3사가 단통법이 폐지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좀 가격 정찰제나 이런 부분을 잘 시행해줬으면 좋겠어요. 통신 3사가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제가 현실적으로 잘 조언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단통법 폐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휴대폰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게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폰킴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통신사 공식 정보나 입장이 나오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폰킴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